과제 20 양극화 시작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이고 한국이 3만 달러를 넘었는데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 중에 네 번째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글로서리 보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per capita income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상황에 따라서 앞에 어나 덜을 붙이는 모습으로 사용됩니다. 소득 불평등, income equality라고 하는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unfairness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들도 쓸 수 있겠지만 소득 불평등이라고 하면 income inequality를 가장 기본적으로 대중적으로 사용한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양극화, polarization. 그런데 이때 양극화는 경제적인 상황에도 쓰이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정치적인 의견의 양극화를 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맥 속에서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말을 넣으면 더 정확한 의미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문장별 번역 포인트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이다. 문장 그대로 해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를 주어로 잡고 그 나라가 선진국이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한 번역을 한다면 느낌이 3만 달러를 넘는다면 그 국가가 선진국이다라고 해서 넘는에서 if를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If a country has a per capita income of over $30,000. 이때 어부는 수치의 어부라고 그래서 그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를 설명하려면 전치사 어부를 써서 사용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3만 달러가 넘으면 It is an advanced country.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경제적인이라는 말은 이쪽 뒤에서 다시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An advanced country, economically, 경제적으로는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진국이라는 단어가 advanced country 외에 developed country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선진국을 한 단어로 옮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rich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잘 사는 나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을 하면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문화적으로 발달된 나라, 혹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뛰어난 나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선진국이니까 그냥 rich country, 그러면 뒤에 economically 뭐 이런 말이 필요 없어지게 되겠네요. 여기서는 advanced country를 쓰고 뒤에서 경제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을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표현인데요. A country with a per capita income. 자,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진 나라. 이때 전치사 with를 썼네요. That has, 그래도 전혀 문제 없지요? 짧게 with를 써주는 게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또 여기도 수치를 나타내는 어부를 써줬고요.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advanced country다. 이렇게 잡아도 되겠습니다. 어, If a country's per capita income, 이번 동사를 넘는다를 exceed라는 동사를 한번 사용해 보는 모양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3만 달러를 넘는다면,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다면, 이렇게 먼저 말을 좀 한번 다듬는 것이 영어로 옮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네요. It is considered advanced. 네. considered 다음에는 원래 이제 to be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advanced하다고 발전된 나라라고 뒤에 뭐 명사를 쓴다면 unadvanced country를 쓸 거고 형용사만 쓴다면 그냥 advanced만 써주면 되겠네요. On the economic front 경제적인 면에서는 at least 적어도 선진국이라고 하려면 경제적으로도 발전돼야 되고 문화적으로도 발전되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좀 앞서 있는 나라가 선진국인데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요 economic front 할 때 side란 말 대신에 front를 썼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면이 있는데 그 면 중에서 economic front다, 이 경제적인 면에서라고 하는 의미로 아, 사용되는 겁니다.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고요. 경제적인이라는 표현으로 economically 경제적으로는 at least 최소한 그렇다, 적어도 그렇다. economically at any rate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예, 한국이 이제 경제적인 어, 그 뭐라 그러죠? 어,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Economically speaking 그래도 될 거고요. At any rate. 네. 1번을 정리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하고 잡을 수도 있고 넘는다면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올해 한국의 소득 수준이 그렇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게 뭐죠? 그걸 이제 고민하는 게 번역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올해 한국 소득 수준이 거기에 이른다. reached the point가 될까요? reach the income level이 될까요? 아니면 than match일까요? 아니면 as such일까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this is where South Korea's per capita income stands 라는 표현을 썼네요. 한국의 소득 수준이, 그리고 이 소득 수준은 1인당 국민 소득으로 이렇게 해주고, 어, 그 정도에 가 있다라고 하는 말로 stand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영어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을 만나면 굉장히 반갑다. 내가 안 쓰던 표현인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요런 문장은 이제 필사했다가 몇 번 반복해 주면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This makes South Korea an advanced country. 예,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든 make 동사를 사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국을 그 선진국으로 만들었다. 그 3만 달러를 넘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이렇게 오형식 동사를 이용해서 영어 느낌이 나는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3번 가보겠습니다. 유사 이래 처음 3만 달러 초과를 기록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유사이래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Its per capita income has exceeded $30,000 this year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이렇게 됐네요. 지금 문장에서는 뭐가 3만 달러인지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서 그 주어를 이렇게 살려줬습니다. 없는 주어를 찾아주는 것도 번역할 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는데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이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for the first time을 사용해서 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뒤에 in을 쓰고 기간을 쓴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in 플러스 기간이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For the first time in 20 years. 20년 만에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한국이 지금 3만 달러를 초과했는데 우선 in its history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겠지요.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3만 달러를 넘었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 얘기를 하면서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요. 그래서 in its history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라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러면 in human history가 되는 거가 되겠고요. Korean history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좀 어색하게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이건 뭐냐면 20년, 50년, 100년, 1000년, 만년, 10억 년 막 이렇게 늘려가다가 forever까지로 간 경우가 되겠고요.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전치사 in 사용하고 뒤에 기간 쓰는 거 챙긴 거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한국에서 처음으로라는 표현처럼 그 장소 표현이 뒤에 나올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I met him for the first time in London in 1990. We met for the second time 5 years later in Seoul. 이런 문장이 있을 때 한국말로는 앞에서부터 해석해 나가나 뒤에부터 해석해 오나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영어 어순으로 가게 되면 좀 이상해지는데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1990년에 런던에서 처음으로 그 남자를 만났다. 서울에서 5년 후에 두 번째로 우리는 만났다. 아무런 문제 없지요? 근데 앞에서 가면은,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이해하는 식으로 가면 좀 어색해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나는 만났다 그 남자를 그게 처음이었는데 장소는 런던이었고 1990년대였다. 90년이었다. 우리가 만났는데 두 번째로 만난 것은 5년 후였고 장소가 서울이었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장 한번 보세요. He invented the telephone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처음으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이게 좀 어색해집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한국말로는 아무 이상이 없죠. 세상에서 처음으로 텔레폰을 발명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한국 말이 아닌 영어 어순으로 가면 그가 전화기를 발명했는데 그게 처음으로 발명한 것이 세계였다. 이게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or the first time을 쓰고 나서는 장소를 쓸 때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in 런던처럼 처음 만난 곳이 런던이었다는 괜찮지만 처음 텔레폰을 발명한 것이 이 세상에였다. 그럼 문맥이 안 통하게 됩니다. 그럼 뭐 이 세상에서 만들고 뭐 저 세상에서 만들고 뭐 막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게 좀 어색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장소를 말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the world라는 거를 수식격으로 만들어 앞에 붙여주는 겁니다. He invented the world's first telephone. 세계 최초의 world's first라고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또 가가린이라고 우주 비행사 있었지요? 소련의 우주 비행사. Gagarin was the first person to fly in space. 우주에서 처음으로 어, 다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뒤로 어, 뭐 빼는 것 사이에 이제 이런 것들을 넣어주거나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최초로라고 한다면 he developed thi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요걸 이렇게 붙여 쓰지 마시고요. 예, in Korea 때문에 어색하니까 in Korea를 요거를 이렇게 빼버리거나 아니면 he was the first Korean 이런 표현 좋을 것 같습니다. To develop this. 이거를 발전시킨 최초의 한국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정리하면 뭐 최초로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for the first time 전치사인 기간 하지만 뒤에 장소를 쓰게 되는 경우 문맥에 따라서 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좀 조심하시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30, 50 클럽인 인구 5천만이 넘는 소득 3만 달러 초과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다. 요 내용을 번역할 때 첫 번째 문제는 30, 50 클럽이라고 하는 요 표현입니다. 제가 구글에 30-50 클럽 하고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나오기는 나오는데 다 한국 뉴스 영자 신문에서만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글 그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것이 안 나옵니다. 무슨 의미냐면 한국식 혹은 한국에서만 쓰는 혹은 영어권에서도 한두 번은 사용됐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30 and 50 클럽이라고 그냥 옮긴다면 좀 이제 원어민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지요. 그래서 여 뒤에 인구 5천만이 넘는 소득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국가. 그게 이제 30, 50 클럽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the so-called 30-50 club or 콤마 찍고 or 그럼 이제 즉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어, 30, 50 클럽이 뭐냐면 소위 30, 50 클럽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면서 뒤에 설명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30,000에 30 그리고 50 million에 50 이거를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이 단어를 이 단어에 들어가는 나라가 7개 국가밖에 없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7개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쓰는 나라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요거 가져온 요 본문도 그 우리나라 그 홍보하는 그런 사이트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요런 거 만났을 때 이게 이제 어떤 한국에서만 쓰는 건지 아니면 원어민들도 쓰는 표현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뭐 블루 오션 같은 것도 있죠. 레드 오션 같은 단어. 물론 경제적인 용어로 분명히 쓰이는 말이지만 일반인들에게 특히 원어민들에게 한국에서는 뭐 일반인들도 쓰는 표현입니다만 미국에서나 영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블루오션 그러면 푸른 바다로만 알지 그게 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틈새 시장이나 그런 의미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뒤에다가 이렇게 어, the so-called blue ocean, 콤마 찍고 or 하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또 이름을 올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raise the name 이런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뭐 recorded도 괜찮을 것 같고 영어 표현으로 이름을 올린다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한국 표현으로 어, 머리를 올렸다라는 표현도 있지요. 어, 처음에 어떤 일을 했다라는 표현인데 당연히 머리를 올렸다를 직역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자, 먼저 만들어 놓은 걸 보면 Its per capita income has exceeded $30,000 this year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그냥 말을 풀었습니다. 30-50 클럽 표현하지 않고요. 그냥 어, 5천만이 넘는데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구나.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And it is the seventh country, 일곱 번째 나라인데 뒤에 with a population of over 50 million to reach its milestone. 네, 여기에 어, to reach the milestone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milestone은 이정표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reach the milestone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 그 어느 그러니까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덩어리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이름을 올렸다, 어떤 지점에 도달했다, 이정표에, 어떤 어, 목표를 달성했다, 여러 가지 문맥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런 표현도 한번 보세요. Korea placed fourth among the seven member states. 7개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4등이라고 그러네요. The so-called 30-50 Club. 소위 말하는 30-50 클럽의 7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4등입니다. 그래 놓고 or 하면서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Countries with per capita income of USD 30,000 and population exceeding 50 million. 이렇게 깔끔하게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홈페이지, 우리나라 홍보하는 그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4번을 정리하면 한국에서만 쓰는 표현 혹은 아주 드물게 쓰이는 그런 영어 표현을 만난다면 그게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방식이 좋겠다. 혹은 과감하게 이런 표현은 날려버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만 전달하는 것도 번역에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번. 그러나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네 번째다. 여기서는
순위를 나타내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번째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rank fourth. 4등이다. 이런 말이죠. 틀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직역체다. 굳이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됩니다. 당연히 되고요. 근데 아주 딱딱한 그런 어색한 그런 표현인 거고요. 물론 이 rank force가 사용되는 또 딱 맞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네 번째다 그랬을 때 rank fourth 보다는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has 동사를 이용해서 has the force 이런 표현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위를 말할 때 이게 highest인지 혹은 lowest인지를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위에서부터인지 아래서부터인지를 잡아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level of income inequality에서 한국 사람들은 그냥 불평등의 순위라고 그러지만 이 income inequality가 불가산이기 때문에 앞에 level of라고 하는 그 표현을 묶어주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많이 쓰는 뭐 water 같은 경우 어, 그냥 물 좀 줘라고 할 때 a cup of water, a cup of를 넣어주는 게 어떤 그 뒤를 담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income inequality의 레벨이 force highest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level of를 빼버리면 한국말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만 예, 상위로부터, 위에부터 네 번째의 소득 불평등을 가지고 있다. 되지만 영어에서는 좀 어색해지게 됩니다. level of를 빼지 않고 넣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중국은 경제 규모 기준 세계 2위다. 이렇게 했을 때 rank second 네, 잘했네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역투라는 게 좀 문제라서요. 이거를 has the second largest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econd largest economy 이렇게 되어 있네요. economy가 지금 경제 규모를 말할 때 그냥 economy라고 사용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을 정리하면 순위를 나타낼 때 rank first, second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만 has the 몇 번째 highest, lowest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단어에 따라서 level up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코노미처럼. 하지만 income inequality 같은 경우는 불가산이니까 level up을 넣어줘야 합니다. 6번. 굳이 각종 통계 지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점점 벌어지는 추세다. 이때 굳이 각종 통계 지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라는 표현은 통으로 옮기는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 굳이 뭐뭐는 아니라도 이런 거 쓸 때 쓰는 표현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You don't need to be a rocket scientist to figure that out. 너가 그 로켓을 발사하는 것에 관련된 과학자가 아니래도 figure that out. 그거는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로켓 사이언티스트는 당연히 그냥 어, 천재 지니어스라고 하는 말의 대명사로 쓰이는 말인 거죠. 아마도 그 소련하고 미국하고 그 우주 경쟁을 벌였을 때 그 과학 사이언티스트들이 그러니까 물리하시던 분들이 물리 그 과학자들이
이제 최고의 어떤 천재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만들어진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You don't need to be a genius. 이렇게 요즘 표현인 거고요. You don't need to be a rocket scientist. 많이 쓰는 표현이죠. To figure that out. 어? 굳이 네가 뭐 전문가는 아니래도 알 수 있다라는 문맥으로 쓰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각종 통계 지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막 인용 사이트 막 통계 지표 뭐 이런 거 글자 그대로 안 옮기고 통째로 그냥 예 통째로 You don't need to be a rocket scientist to figure that out 하면서 말이 나가면 되겠습니다. You don't need to look at various statistics to see that 하면서 대절 이하를 알려고 various statistics를 알 필요는 없다. 볼 필요는 없다. 이런 것도 좋겠고요. You don't need to look at a long list of statistics to see that. 예. 그래서 이런 표현들 long list of statistics, 뭐 various statistics, 예, 인용이라고 해서 뭐 따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지표를 본다, look at 정도로 이렇게 쓰이는 표현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어, 그냥 통째로 바꿔주고 그러면 이제 콩글리시나 혹은 어색한 표현을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지요. 네. 또 You don't need to look at the long list of statistics to see that 하고 대절 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점점 벌어지는 추세다. Inequality and the income gap are getting worse in this country. 여기는 그 양극화라고 하는 단어 polarization을 어, 의미를 좀 생각을 해서 양극화가 이제 polarization인 거는 좋은데 보통 이제 이 폴라리제이션은 그 정치적인 의견을 달리하는 이제 그런 쪽의 의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일부러 경제적인 양극화라는 의미에서 이코노믹을 넣어준 겁니다. 안 넣어주면 안 되느냐? 안 넣어줘도 됩니다. 안 넣어줘도 문맥상 당연히 경제적인 양극화인 거는 알 수 있지만, 예, 이게 폴라리제이션이 그 정치적인 쪽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라서 일부러 이렇게 좀 적어주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이제 inequality 그리고 income gap 이런 표현을 써봤고요. 혹은 주어를 the country로 잡는다면 이 country is faced with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네요. 친절하게 growing inequality 그리고 economic polarization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점점 벌어지는 요걸 갖다가 이제 growing이라는 단어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놨네요. 네, 6번을 정리하면 글자대로 옮기지 말고 통째로 옮길 수 있는 표현을 많이 익혀두자.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5번 번역 올려드릴 거고요. 번역 포인트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각 번호마다 멈춰서 번역하시고 넘어가세요. 1번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이다. 주어 잡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주어를 여기까지로 잡을까요? 아니면 여기 넘는다면 여기까지로 잡을까요? 그걸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선진국, 한마디로 rich country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선진국 잡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멈춰서 한번 말 만들어 보세요.
2번입니다. 올해 한국의 소득 수준이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가 뭐지? 네. 그렇다는 얘기는 3만 달러를 넘었다.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들어 보세요. 3번입니다. 유사 이래 처음 3만 달러 추가를 기록했다. 유사 이래라는 표현,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in its history, in Korean history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30, 50 club in 인구 5천만이 넘는 소득 3만 달러 초과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다.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30, 50 클럽을 없애버리고 설명만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30, 50 클럽이라는 말을 넣어주면 뒤에 설명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so called 넣어주고 콤마 찍고 오와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다 하는 말, 직역하면 뒤에 또 나오니까 놔두고요. 예, 이름을 올렸다라는 표현 정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뭐였더라? reach the milestone 정도 표현이 있었고요. 만들어 보시고요. 5번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네 번째다, 일곱 번째다 라고 했을 때 rank fourth 당연히 되고요. has 표현도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6번입니다. 각종 통계 지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점점 벌어지는 추세다. 각종 통계 지표는 인용할 필요가 없다. 네. 요거 같은 경우를 한다면 한국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점점 벌어지는 추세다. 그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천재가 아니라도 다 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검게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하고, 통계 지표를 인용할 필요는 없다. 이걸 뒤로 빼는다든지, 아니면, 앞쪽에 저쩌고 that 하고 뒤쪽에 이 말을 넣어도 되겠습니다. 글자대로 옮기지 않고 의미 단락을 통째로 옮기려면 영어 표현을 문장 수준으로 혹은 단락 수준으로 좀 많이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번역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